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일단 원가의 20%, 자, 원가의 20%, 그죠? 여기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한대. 자, 그럼 20%라는 건 무슨 말이냐? 20%라는 거는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20개란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 내가 원가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를 내가 x라고 줄 거야. 그럼 이 x일 때 이 x1의 20%는 뭐가 되냐? 자, 이제 앞뒤로 곱하는 게 b 앞뒤로 그 동일한 관계가 이 비례식이죠. 앞뒤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관계가 있는 게 비례식이야. 자, 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게 100분의 20을 곱하면 여기도 어때? 100분의 2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쓰고, 자, 이 100분의 20이 가리키는 게 뭐다? 바로 x의 20%. 근데 이 20%를 어떻게 이익을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더해야 돼, 빼야 돼? 원래 x1이 있었는데 20%를 붙이니까 100분의 20을 더해야겠죠. 자, 이거 x에 대해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00분의 20이 된다. 이 소수로도 처리할 수 있어. 1 더하기 0.2 하면은 x 곱하기 1.2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얘가 지금 정가가 되는 건데, 정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정가에다가 300원을 할인한대. 자, 그럼 x 곱하기 1.2에서 어떻게 한다? 300원 할인하니까 300을 빼면 되겠죠. 해서 팔았어. 이게 그 판매가, 얘가 판매가야. 이 판매가인데 여기다 어떻게 한다? 300 한 개 팔 때 300원의 이익이 생긴다. 자, 얘를 파니까 이익이 뭐야? 이익이 300원이야. 그러면 이게 판매가인데 우리가 처음에 원가가 얼마였어요? 원가가 x1이었죠. 요거를 빼주면 이익이 뭐다? 300원. 자, 판매가에다 원가를 빼면 뭐가 된다? 이익이 나오는 거야. 이익. 그렇죠? 이 관계를 그대로 만족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어때? 이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12,000원, 내가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에 팔았어. 그럼 한 개 팔 때 나한테 이익이 얼마야? 2,000원이죠. 자, 판매가가 있으면 거기에다 뭘 뺀다?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식을 있잖아. 이 식을 풀어 볼게요. 자, 풀면 어떻게 돼?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갈까? 자, 여기 지우고 밑에다 써줄게요. 자, 1.2x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x는 300인데, 1.2x x가 무슨 항이? 동류항이야. x의 1차 항이니까 이 얘들 동류항끼리 어떻게 해요?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x로 묶어주면 1.2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 300이 뭐다? 이 300이 되는 거다. 그럼 x 곱하기 0.2가 되고 600이 된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곱하기 5를 하면은 되겠죠. 곱하기 5를 하면 x는 3,000. 자, 3,000원이 뭐다? 3,000원이 얘가 원가야. 원가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했어. 판매 가격은 뭡니까? 판매 가격은 바로 어디 갔냐? 요게 판매 가격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3,000원에 어떻게 했어? 곱하기 1.1을 한 거에다 마이너스 300 한 게 얘가 뭐다? 이게 판매가다. 자, 이 판매가 얼마 나와? 판매가는 3,600에서 300을 빼니까 3,300원입니다. 오케이? 끝.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로 우리가 소금물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9%의 소금물이라고 했는데, 자, 9%가 뭐냐? 100개 중에 9개가 있다. 근데 지금 소금물이 300이죠. 300인데 그래서 이때 몇 g이 있을까? 자, 100에서 300이 되려면 곱하기 3이죠. 9에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3을 하면 돼. 그럼 27. 그죠? 자, 100일 때 9면 300일 때 뭐다? 27이다. 우리가 이런 비례식을 풀 때 있잖아. 비례식을 풀 때 이렇게 등호를 건너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하냐? 100분의 9를 곱해야 하니까 뒤에서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한다? 100분의 9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 결과는 동일하다. 그렇죠? 자, 근데 자, 300g에서 있잖아. 물 300g이 있는데 여기서 9%였어. 그럼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100분의 9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자, 그래 100분의 9인데 이게 뭐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 소금. 근데 이걸 물을 증발시킬 거래. 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될까? 물을 증발시키면 원래 300g의 물이 있었는데 소금물이 있었는데 xg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어때? 12% 소금물이 된대. 자, 그럼 여기다 100분의 12를 하면 얘는 무슨 말이야? 얘는 소금의 양. 이것도 소금의 양이 돼. 근데 무슨 둘 다 소금의 양이면 똑같은 겁니까? 자, 이거는 소금인데 어디에서 소금의 양이죠? 300g 9%에서 소금의 양이고, 자, 여기는 무슨 소금의 양이야? 얘는 좀 공간이 부족하겠네. 300-x 그램 12%의 소금이야. 근데 이 두 개가 소금이 변했습니까? 물을 증발시켰지 소금을 증발시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을 풀면은 답이 뭐가 되냐면은 답이 x는 75가 된다. 자, 이거 2번 문제부터 풀게. 일단 분속 120m야. 분속 120m. 이 분속 120m가 무슨 말일까? 보면은 1분에 얼마 뛴다? 1분에 얼마 간다? 120m 간다. 이런 뜻이에요. 1분에 120m. 자, 그러면 2분에 얼마가 갈까? 2분에는 1분에 120이면 2분은 240m겠지. 그렇죠? 자, 16분은 얼마가 될까? 16분. 자, 여기다 쓸게요. 1분에 120이면 네? 16분이면 얼마가 된다? 16분이면 뭘 곱하면 돼? 곱하기 16으로 하면 되죠. 16. 그래서 120 곱하기 16이 되는 거다. 그러면 1200 나오기 720에서 1920 나오죠. 1920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는 비례식이야. 원리는 비례식인데 이게 분속 120이면 이게 우리가 비례식에 익숙해지면은 굳이 비례식을 매번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분속 120이 돼.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속도죠. 이게 속도. 그리고 지금 시간이 뭐야? 16분. 16분이 시간. 그렇죠? 16분. 얘가 시간.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그렇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뭐가 나온다? 거리가 나온다. 자, 이걸 우리가 무지성으로 속도 곱하기 시간이면 거리다, 속도 곱하기 시간이면 거리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이런 식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쵸? 속도가 뭐다? 1분, 그러니까 분속 120이 뭐다? 1분에 120m 간다는 거다. 그러면 어때? 16분이 되면 당연히 16을 곱해야겠죠? 이런 기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 자, 아무튼 좀 이런 비례식 몇 번 쓰다 보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비례식을 계속 쓰다 보면 요런 거는 있잖아, 외우지 않아도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비례식으로 연습하셔야 돼. 근데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하면은 할 때마다 헷갈려.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아무튼 자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 1920m를 어떻게 했어요? 1920m를 지영이가 일단 갔어. 자, 지영이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1920m를 먼저 갔어요. 자, 얼마 걸렸죠 이때? 이때 걸린 시간이 지금 16분일 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600m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한다. 그렇죠? 동생이 600m 분속 600. 동생이 어때? 600m 분속 1분당. 그렇죠? 자, 근데 했는데 600m가 어때? 이 지영이의 120m 1분당 120보다 훨씬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어때? 동생이 지영이를 따라잡겠죠. 자, 이게 지금 요쪽이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 16분의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16분 더하기 x분이 되면, 그럴 때는 여기서 16분 더하기 x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처음에 지영이가 16분에 1920m 갔잖아. 근데 거기에서 x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영이만 이동했겠죠? 계속 이동하는데 동생이 더 빨라. 여기 있는 동생이 보면 이 동생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동생이 딱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뚫고 가서 만나게 돼. 결국 좀 더 높이자. 결국 둘이 어때?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자, 이 만나는 시점이 언제? 이 만나는 시점 우리가 16분 더하기 x, 16 더하기 x분이라고 보자는 거지. 그렇죠? 만나는 시점 16 더하기 x가 뭐다? 16 더하기 x분이 만나는 시간이야. 누가? 동생과 지영이가. 왜? 동생이 더 빠르니까. 자, 근데 그러면 뭐가 돼? 자,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때 항상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등호를 사용한 거야. 등호는 무슨 말이야? 좌변과 우변의 뭐가 같다? 수의 크기가 같다. 숫자의 크기. 그렇죠? 숫자의 크기가 같은데, 자 볼게. 야, 근데 숫자의 크기만 같다고 해서 의미가 있진 않아요. 100은 100이다.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의미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딱히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숫자의 크기는 같지만 우리가 뭔가 구할 수 있는 미지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방정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처럼 x, 100 더하기 x가 130이야. 야, 100 더하기 x가 뭐랑 같다? 130이랑 같다.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30이 돼야 100 더하기 30해서 130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러니까 수의 크기는 같지만 식의 표현은 달라야 한다. 자, 그래서 식의 표현이 다른, 이거 지금 뭐야? 수의 크기가 같은 게 있어 없어? 있죠? 바로 뭐냐? 이 동생, 이 보라색의 길이와 그 다음에 어때? 보라색의 길이와 이 지영이가 간 거리, 지영이가 이동한 거리, 이게 같잖아. 그러면 내가 좌변에는 지영이가 이동한 거리를 내가 한번 써볼게. 지영이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 1920m를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 요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은 바로 x분 동안 지영이의 이동거리야. 자, x분 동안 지영이의 이동거리. 그러면 x 곱하기 뭘 해야 할까? x 곱하기, 자, 지영이가 1분에 120m를 갔어. 자, 1분에 120m라면, 그렇다면 x분에는 얼만큼 갈까? x분에는 간단해. 곱하기 x 1에서 x분이 됐으면 어때? 120에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x를 하는 거다. 그러면 120x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20 이렇게 120x. 자, 좌변이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어때? 우변에서는 동생이 600m 1분에 600m를 가는데 얼만큼 지났죠? 시간이 x분만큼 지났죠. 얘는 x분 동안 동생의 이동거리. 오케이? 그러니까
600 곱하기 뭐 하면 된다? 600 곱하기 x를 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여기다 쓰도록 하죠. 자, 보면 결국 1920은 뭐가 되냐? 480x가 되고 x는 뭐다? 446 4가 된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지영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고 물어봤어. 지영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야. 자, 지영이는 있잖아. 처음에 출발한 얘죠. 지영이는. 그러니까 지영이가 처음에 지영이의 출발한 지영이가 이동한 시간이라고 합시다. 답은 지영이가 이동한 시간인데 이건 뭐가 나오냐? 처음 16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4를 더해야죠. 20분. 그렇죠? 20분이 됐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하늘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시속 3km 걸어가면 시속 12km로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45분 늦게 도착한다고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속 3km 이거 무슨 말이죠? 1시간에 어떻게 된다? 3km 간다는 거고 시속 12km는 1시간에 12km 간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뭘 모르냐면 거리를 몰라. 집과 공원 사이의 거리가 나 x라고 둘게. 그러면 얘가 x 킬로미터일 때는 몇 시간이 걸릴까? 자, 3에서 시간으로 가려면 곱하기 뭐 한다? 3분의 1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x에다 뭐 한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돼. 이제 3분의 x가 걸려. 3분의 x 뭐가 돼? 시간. 마찬가지로 여기도 x 킬로미터 갈 때 12분의 x 시간이 되는 거고. 자, 보면 3분의 x하고 12분의 x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3분의 x는 무슨 의미야? 3분의 x는 의미가 시속 3km로 갔을 때에 걸린 시간. 그렇죠? 12분의 x는 무슨 의미죠? 시속 12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이야. 그런데 뭐가 더 늦어? 45분 늦게 도착한다는 건 뭐죠? 주인공, 뭐가 주인공인지 봐야 돼. 문장에서 시속 3km로 걸어가면 이라고 했죠. 얘가 지금 기준이다. 주인공이다. 주인공이고 비교 대상이 뭐냐? 비교 대상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시속 12km로 자전거 타는 고 가는 것보다 하니까 뭐야? 얘가 바로 비교 대상. 이 비교 대상보다 어때? 45분 늦어. 늦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늦어. 늦는다는 건 늦다. 늦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적게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늦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x가 어때? 얘가 뭐야? 이 3분의 x가 우리 색깔을 이걸로 칠해줘야겠네. 그렇죠? 자, 이 3분의 x가 더 늦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숫자가 이게 뭐야? 더 크다는 거야. 는이 안 돼. 얘가 왜? 왼쪽에 있는 좌변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차이가 뭐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바로 45분이죠. 45분을 우리는 여기다가 이쪽에다 더할 것인가 여기다 더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근데 어디다 더하든가 이 45 그대로 더하면 문제가 돼. 왜 그냐? 지금 여기 있는 게 단위가 분이 아니라 얘들이 뭐야? 시간이야. 그치? 지금 시간이잖아. 보면 이게 시간이야. 여기 보면 시간 전부 어때? 시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45분을 뭘로 바꿔준다?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45분은 60분의 45시간. 그러니까 어때? 15로 나누면 4분의 3시간. 자, 이 4분의 3을 어디다 더해? 바로 이쪽 오른쪽에 더해줘야 돼. 왜?
지금 3분의 x가 지금 뭐야? 3분의 x가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약한 친구를 4분의 3으로 도와줘야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될 거 아니겠어? 그치? 비슷한 게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1200이야. 1200이고 1000이 있어. 뭐야? 1200이 1000하고 같지 않죠? 뭐가 더 커? 1200이 더 크죠? 차이가 두 수의 차이 200이죠? 200을 어디다 더해주면 돼? 약한 친구한테 200을 더해주면 둘이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원리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이렇게 나왔어. 이제 뭐야? 이 식을 그냥 풀면 됩니다. 자, 양쪽에 뭘 곱해줄까? 우리가 간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곱하기 뭐야? 12를 합시다. 분모 없애주려고 12 곱하면은 3분의 x 곱하기 12가 되고, 12분의 x 곱하기 12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12가 돼. 자, 여기도 12 곱해줘야죠. 그죠? 분배법식으로 다 곱해줘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4x는 x 더하기 3, 9 이렇게 되니까 3x는 9가 되고 x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3분의 x는 12분의 x 더하기 4분의 3에서 내가 양쪽에 뭘 곱했어? 12를 곱했죠. 좌변 우변에 12를 곱했을 때 3분의 x 곱하기 12는 12가 곱해지고 얘가 12분의 x 더하기 4분의 3 여기에 곱해져서 이게 분배법칙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산이 됐잖아. 근데 이걸 보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3분의 x는 예를 들어 12분의 5 곱하기 뭐 12분의 x 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곱하냐? 내가 12를 곱한다 하면은 12를 곱했다고 하면은 여기 3분의 부족해. 이거 없애줘야겠다. 없애주고 이걸 이렇게 당겨가지고 끌어줘야지. 자, 보면 여기 3분의 x 곱하기 12 하고 12분의 5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x 곱하기 12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여러 번 봤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12가 여기에도 곱해져야 하고 또 여기에도 곱해져야 하고. 왜 그렇게 되냐?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 이게 두 덩어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얘들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12를 한 번만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2 곱하기 3에다가 내가 2를 곱해줘. 5를 곱해준다고 할게. 그럼 뭐가 돼?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근데 2 더하기 3에다가 내가 5를 곱해준다고 봐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 더하기 3 곱하기 5. 2하고 3을 더한 거에 5를 곱하는 거니까. 어때? 이렇게 하면은 얘가 분배 법칙 됐을 경우에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5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된다. 뭐 문제는 한 3-4문제 풀어봤는데 4문제 풀었나? 아무튼 요 정도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좀 여러 번 설명 들으면서 필기해보고 해서 본인이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다음에 봅시다.